종합 여행 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1년여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재등장합니다. 최대 주주인 영국계 사모펀드 CVC 캐피탈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권 매각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7일 IB 업계에 따르면 CVC 캐피탈은 연내 여기어때 경영권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 여행업에 관심 있는 타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타진했기 때문인데요. CVC 캐피탈이 기대하는 여기어때의 기업 가치는 10억에서 15억 달러, 약 1조 3,240억에서 1조 9,86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어때는 지난 2022년 미래에셋 캐피탈과 산은캐피탈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약 1조 2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죠. 업계에서는 여기어때의 실적 상승세가 매각 결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말 해외여행 부문 편의성을 확대하면서 올해 역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CVC 캐피탈이 기대하는 몸값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나타난다면 늦어도 연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돌고 돌아 인수합병 시장으로 온 CVC 캐피탈이 과연 이번에는 여기어때 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여기어때라는 플랫폼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2014년에 설립한 숙박 그리고 공간 대여 플랫폼인데요. 처음에는 모텔 검색 서비스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종합 숙박 서비스라든지 맛집 평가라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사업 영역을 많이 확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기업 평가에서 1조 원이 넘는 걸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기어때가 다시 한번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어때와 관련한 자료는 지난 2022년 감사 보고서가 마지막입니다. 아무래도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그런데 조만간 지난해 감사 보고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보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지난 2022년에는 영업이익 3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1년 전보다 거의 2배나 늘어난 게 확인이 되죠. 말씀드린 대로 2022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셈입니다. 주석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요 주주가 나오는데요. 최대 주주는 베이컨스 컴퍼니라는 곳입니다. CVC 캐피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지난 2019년에 창업자 그리고 JKL 파트너스로부터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가 됐는데요. 이쪽은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이 최대 주주와 이름이 다른데요. 이쪽은 CVC 캐피털이 여기어때를 인수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 목적 회사예요. 사모펀드라는 거는 투자를 받아가지고요, 수익을 내서 그 투자를 돌려주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세상에 안 그런 게 어디 있겠냐면은 여기도 역시 수익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경영을 잘해갖고 수익을 많이 내고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른바 엑시트를 해서 투자금하고 이익을 회수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어때는 그동안의 기업의 성장세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나름대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실적을 개선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잡음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이 CVC 캐피탈이 여기어때를 매각하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꾸준히 매각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말쯤에는 여기어때 지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한 3천억 원가량 이렇게 조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매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엑시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스타트업 쪽에 쓰일 때는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어때를 매물로 내놓은 것처럼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PO,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거는 KDI에서 나온 특집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타트업 하면은 실리콘밸리죠. 근데 실리콘밸리 쪽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스타트업의 26% 정도만 이 엑시트에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97%가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한다는 거니까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엑시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엑시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자금을 수혈하기가 쉽고요. 이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확장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요소라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지나치게 부풀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여러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거론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여기어때 매각이 과연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기업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
없어 보여요. 실적도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요.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값인데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CVC 캐피탈 역시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로 매물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인수대금이 3조 4천억 원 정도였고요. 최근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때 이 몸값이 2조 원가량이었습니다. 물론 업종이 다르고요. 예시로 든 두 기업은 업종 자체가 사이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당시에 회사가 안 좋은 상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요.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여기어때 1조 원이라는 매각 대금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일단은 여행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인수 의향을 타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몸값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는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